우리가 저 209페이지 하단에 구조안전 확인 대상 여기서 왜 둥기 10m 그거 있었죠? 야는 그래도 조금 주의해야 되니까 건축물 지을 때 3층짜리나 30층짜리나 50층짜리나 콘크리트나 철근이 똑같은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럼요. 초보층으로 갈수록 콘크리트가 단단한 걸 씁니다. 빨리 굳는 걸 씁니다. 다닥 굳고 아주 단단한 거. 폭약으로도 못 낄 정도로 단단한 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가지고 안전하게 국토교통부 정한 기준에 맞게 짓겠다는 걸 확인받아서 공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객관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 나온 걸 지문을 5개를 만들어 놓고 틀린 거 찾아봐라 하거나 박스에 넣어놓고 틀린 거 몇 개냐 올바른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하라.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세요. 구조안전 확인 받으세요.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자,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2층, 연면적 200. 자, 그런데 요새는 저 가로수겠건 목구조 건축물을 낸단 말이에요. 목구조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연면적 500 이상일 때. 자, 높이는 13, 처마 높이 9, 둥기 10.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뭐, 이 길게, 둥기 10. 그 다음에 저 밑에 단독하고 공동. 자, 그러면 다시. 연립주택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이어요,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은요? 그죠? 단독 공동이니까. 자, 구조안전 확인 받아 대상이다. 층수 몇 층 이상일 때? 2층. 연면적? 200. 목구조는 몇 층? 3층. 연면적? 500. 높이는? 13. 처마 높이는? 9. 둥기 10. 저 밑에 저 단독 공동. 이런 식으로 지금 딸랑 2번 했는데 이 정도인데 뭐 이거 2-3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뭐 왜요? 이런 거는 그냥 주워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건 필요 없고. 자, 여기 지금 뭘 보냐면은 210페이지 하단에 옥상광장이라는 거 나오죠. 여기 22회라고 했지만은 29회인가 30회 때도 이거 한번 언급했어요. 어디서 언급했냐면, 자, 5층 이상이라고 돼 있죠. 5층 이상의 층이 공연장, 정규집회장, PC방 뭐 등등등등이다. 주점, 장례식들.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옥상 광장 설치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종류는 관계없어요. 옥상에다가 우리 건물 6층 건물처럼 위에 가면 광장식으로 평지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옥상 광장 설치해야 된다. 몇 층 이상이다? 옥상 5층, 그죠? 그런데 이걸 어디다 응용했냐면은 용도 변경 기억나요? 기출 문제? 용도 변경 케이스 문제에서 4층인 동물병원을 뭐 서점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4층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5번 지문에 자, 이거는 피난광장 쓸 수 있도록 옥상에다 피난 공간으로 사도록 쓰도록 옥상광장 확보할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4층은 아니잖아요. 몇 층 이상 돼야? 5층. 그러니까 얘 낮게로도 볼 때는 별게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식으로 딴 데서 언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상광장 확보하세요. 몇 층 이상? 5층. 옥상 올라가면 떨어져 죽지 말라고 난간 설치하라고. 난간 높이 1.2m. 입으로 툭툭 떠들어서 잊어먹더라도 해야지. 툭 시험에 나왔을 때 감으로 툭 풀고 와야 됩니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스물스물 이상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난간 높이 얼마 이상? 1.2m. 헬리포트는 알지요? 헬기장에. 자, 이게 헬기장 아니에요, 이게. 몇 층 이상? 11층. 이상층의 바닥면 합계가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 설치해라, 이렇게. 저런 건 뭐. 직통 계단은 저기 아마 시험에 옛날 호랑이 담배 필 때 한번 써먹었는데, 뭐, 어차피 낸다면 저 빈칸용으로 30m 이하가 되도록 하라, 저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대형 건물 보면, 대형 건물 이쪽 끝에도 저 건물 양쪽 끝에 비상계단이 있거든요. 비상계단이 있고, 그죠? 그러면
그 건물 중간쯤에서 화재시에 튀어나왔어요. 이쪽으로 도망가든 저쪽으로 도망가든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숨을 막고 연기 꽉 찼을 때 숨을 막고 보통 숨을 막고 몇 미터 정도는 숨 안 쉬고 뛸 것 같아요. 100미터? 왜 이러세요? 숨 쉬고도 못 뛰어요. 널브러지고 난리 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이 이제 아주 큰 건물 같으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든 간에 그 공간이 30m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피난층이 지상층이잖아요. 그럼 우리 6층에서 피난하려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든 화재신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 되지.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1층 가서 피난한다는 얘기예요. 피난층 외층에서는 2층, 3층, 4층, 5층 이런 데서는 피난층이나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이란 말 나왔죠. 으로부터 보면 그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30m.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 우리 건물처럼 이쪽 끝에서 저기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고 계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30m보다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대형 건물 양쪽에 저 계단이 있다. 그러면 중간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도 30m 넘어가면 안 돼요. 이쪽도 30m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숨 쉬고 30m 정도까지는 숨을 막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은 몇 층 이상을 말할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일 때. 그거는 이제 몇 개 층마다 상이 다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다 이게 한 번씩 써먹, 한 번씩 이런 거 한 번씩. 그래서 30개 층마다 몇 개소 이상, 한 개소. 그 시험에는 이제 이걸 뭐라고 내냐? 60 몇 층으로 시험 냈잖아, 이게. 63층, 62층으로 해놓고 62층인 가로치고 초고층 건축물 이거 집어넣으라는 얘기였거든요. 60층이니까 초고층 맞잖아요. 50 이상이니까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하라. 저렇게 설치한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구할 때 산입한다 빼준다. 빼줘야지. 그렇지. 이제 조금 이제 아구가 맞아지는 것 같거든. 이런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소음방지용 경계벽 설치하고 이게 지금 여기에 이거는 이제 소음방지용 층간바닥 설치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지금 굳이 지금 안 해도 어차피 조금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동형 문제 풀 때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지금 해봐봐야 뭐 남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딱 평생 한 번씩 나온 거잖아요. 평생 한 번 나온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반복할 필요 없거든요. 자, 방화지구 한번 가볼게요. 방화지구. 저 212페이지에 방화지구라는 거 나오죠. 여러분 방화지구 지정은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하는 거 알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들어봤죠? 네. 경보, 방방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관지구 안에서 행하지 않은 조례로 하고 그죠? 고도지구 안에 높이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 초과하지 마라. 방제지구도 조례로 하고 쭉 있었지요? 근데 방화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방화지구는 지정하는 것은 국토법으로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대도시 지정했을 때 방화지구 안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국토법에는 조문이 없어요.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화지구 지정은 국토계획법으로 하고 규제 내용의 본질의 법조문은 건축법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간단해요. 방화지구 지정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규제 내용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 등등은 내화하러 할. 내화라는 건 알죠? 인내한다. 그죠? 인내한다. 불에 견딘다. 그래서 건축물을 내화로 하라. 그러니까 불에 쉽게 안 타는 걸로 하라. 이게 건축 규제죠. 그럼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훨 비싸게 들겠죠. 훨 비쌉니다. 제가 이제 부천학원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부천학원 옛날에 이제 제가 거기다 인테리어 싹 공사할 때 그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그 업자가 이거 학원은 거기 부천학원 가면요 문도 철문이에요. 여기하고 달라요. 완전 철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원 가면 요 위에 우표 같은 거 다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학원은 불연으로 해야 되고 다 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다 써야 된대요. 2배예요, 2배 자재가. 그런 줄 알았어요. 뭐 문도 철문으로 하고 막 전부 불 하나도 안 타는 걸 다 했어요. 다 필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자랑하느라고 다 철문하고 막 내가 불 안 타는 거 다 있습니다. 불연을 했더니 우리 성인하고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이 새끼 벌써 결제 다 끝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도 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불나도 까딱없이 수업해도 돼요. 얼른 도망가야 돼요. 여기는 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화라는 것은 불이 나더라도 충분히 견디는. 커튼도 좀 비싼 것들은 불이 나더라도 확 안 붙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싼 것들이 막 확 붙어가지고 막 치명적으로 연기를 내뿜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화주고 딱 지정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딴 건 없어요. 건물 지을 때 뭘로 하라고? 내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하나 봉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일부만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부가 방화지구 제한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경계가 방화구역으로 구획된 경우는 그 밖의 부분은 거래하지 않다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불연재료라는 거. 저거는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는 얘기고, 불연재료라는 얘기예요, 지금. 연소하지 않는 재료. 그래서 방화재가 이제 공작물 같은 거 있죠. 간판이나 광고탑 이런 것을 건물로 광고탑 설치하잖아요. 그 등에 이런 것들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 재료로 해서 연소되지 않는 걸로 해야 돼요. 이게 건축법상 제한이에요. 방화재만의 제한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범죄 예방은 29회 때 시험을 한번 냈는데요. 뭐 그전에도 낸 적 없고 그 이후에도 내고 난 다음에 욕 들이다 먹고 건축법 싹 바꿨어요. 지금 저때 낸 거하고 실제 좀 달라요. 여기는 내가 지금 바꾼 거에 맞춰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그 범죄 예방 기준 따라 건축하라 라고 요것들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 아파트만이었거든요. 그리고 요거 엄청 먹었어요. 아파트 사람들은 사는 사람은 칼침 안 맞고 나머지 칼침 맞아도 되냐? 그래서 혹 그날 연말에 개정해서 단독주택 중에는 다가구. 그건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단독주택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관이야, 그렇다 쳐도. 장관들 사니까. 자체 경비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단독, 다중, 다가구 중에 다가구만 들어갔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권생 중에 이런 거 하면 소매점, 여기에 저 보통 편의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동식물은 제외하고, 연구소, 도서관 제외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개정돼서 싹 들어온 게 이건데, 아마 얘가 나온다 그러면, 범죄 예방에 맞는 건축물 아닌 거 골라봐라. 다중주택이 답이 될 거예요. 다중주택. 단독이나. 다중주택 없잖아요. 다중생활시설은 있어도. 그죠? 우리가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예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그죠? 공간 가지고는 안 내겠지. 그죠? 기숙사 가지고는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독, 다중, 다가구 중에 다가구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다시 내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이런 거는 12년 있다가 내거든요. 12년쯤 있다가. 그러면 29회니까 12년 되려면 여러분들 그때까지 살란가 모르겠어. 여러분, 지하층이 뭐예요, 지하층?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저 좀 듣고 싶어요. 뭐가 지하층이요? 내 10분 시간 줄 테니까, 지하층 좀 알아놓으세요. 10분 줄 테니까 나오지 말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죠? 물론 시험에는 2분의 1만 외워도 돼요. 사실은. 앞에 부분 틀리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떠들어 볼 때 하고 다르거든요. 포인트는 지하층은 지으면 층수 산정할 때 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그림을 내고 이렇게 그림을 뭐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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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층에 쭉 주고 층수를 구하시오, 용적률 구하시오 그러면 지하층 부분 전부 빼고 계산하면 돼요. 그 두 가지 말면 돼요. 단순 연면적 구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연면적 얼마짜리냐 하면 지하층을 포함하고 연면적 구합니다. 용적률은 빠집니다. 승강기를 투자할 때 6층 이상 어로소라고 되어 있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 두라 이러면 안 돼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층 이상일 때 둘 다 갖춰야 돼요. 엘리베이터 둬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4층짜리다 빌라 지을 때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도 있죠. 두지 말한 건 없거든요. 두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보통 고급 빌라들은 4층을 짓잖아요. 왜 고급 빌라들에 엘리베이터 두냐? 고급 빌라들은 뭐 20억, 30억, 40억짜리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분양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엘리베이터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이상용 승강기는 31m 초과하는 거. 31층이 아니고 31m 초과할 때 승용 승강기 플러스 비상용 승강기 알파로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지금 뭐 특별히 안 봐도 되는 것들이고 지금 214페이지에 이 메뉴에 요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다는 말 나오죠 지금. 이 내용이 국토법하고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원래 얘가 오리지널이었는데 국토법 만들면서 거기도 만들어 버렸거든요. 참고로 이제 외우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뭐라 하냐면 건물 짓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 짓는 대지잖아요. 그렇죠? 자, 준주거 지역하고 일정 일반 주거 지역에 대지가 걸친 거예요. 그리고 준주거는 600, 얘는 세 400이다. 자,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쳤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한해 건축물 대지에 관한 이 법 규정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규정 만약에 지금 1000인데 600은 준주고 400은 일정 일반에 걸쳤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과반이 얘죠. 전체가 준주고 제한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근데 국토법은 뭐라고 할까? 330 이하가 없죠. 그러면 각각 제한받아야 돼요.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국토법은 얘가 700이고 얘가 300이다. 330 이하인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용적률 검표율은 가중 평균한값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건 요새 그런 거 가지고 거의 드무니까 자주 내진 않는데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냈던 거라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신경 쓰고 싶어도 이게 기억나는 게 없으면 또 신경도 못 쓰는데 국토법은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용도 적된 걸치면 그 중에 혹시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고 요거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적용하고 그죠? 그 밖에 건축 제한은 그 중에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용도적 제한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중 평균 이렇게. 330 이하가 없으면 330 이하인 부분이 없으면 각각 알아서 건물 짓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이 건축법 적용하면 700, 300이다. 1000제곱미터가. 그러면 이 중에 과반이 여기잖아요, 지금. 전체 대지가 준주거 제한을, 건축법상 제한을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참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나온다면 건축법은 그 과반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또. 봐봐요. 하나의 건축물, 이것도 국토법과 똑같아요. 하나의 건축물의 방화지구 그 밖에 구역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 적용하니까 내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뭘로 구역되면
방화벽으로 구역됐다면 그 밖의 구역의 부분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근데 또 이건 또 국토법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똑같아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면 각각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이 법 중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든 애들이 국토법에서 용도 지역을 만들면서 이런 규정을 뒀으면 얘는 오래된 제도니까 폐지를 해서 없앴어야 법적 충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냅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걸치면 이거는 녹지지역 따로 그 밖의 따로 그 얘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만 그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건축법 중에 한다만 한번 쓱 읽어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바로 214페이지 건축물 크기 제한이라는 말 나오죠. 여기서 건폐율과 용적률 제도가 크기를 규제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이다라고 했는데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국토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건폐율 개념 나왔죠 지금? 건축 면적이 이따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법 77조 건폐율 기준에 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 77조가 바로 21개 용도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50, 50, 60, 60, 50, 70, 9, 8, 8, 7, 7, 7, 7, 2, 2, 2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법이 건축법이잖아요.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적용하도록 규정하면 그에 의한다니까 건축법으로 그 국토법 21개 용도적 기준을 건축법을 조문을 만들어서 강화한다든가 완화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 낼 때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마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 없단가 아마 둘 중에 하나로 시험 냈을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건축법으로. 건축법으로 국토법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법적인 근거만 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뭐 준주가 얼마 강화한다, 3종 일반 얼마 완화한다 없어요 아직. 법적으로 근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적률도 똑같아요.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법 78조. 78조가 이겁니다.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요 400이 뭐게요? 용도죠. 준공업이지. 8, 100, 100. 그거 있죠, 그거. 그거요, 그거. 그런데 또 이 법 건축법으로 용적률을 완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 그에 의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구체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그 21개 용도 지역 제도가 건축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그 당시 그걸 왜 만들었냐 살짝 얘기를 하면 그때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있었고 도시계획법 따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제가 강의 옛날에 할 때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도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했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거는 도시계획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합한 거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건축법에다가 건폐율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내용을 싹 가지고 국토법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볼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배웠잖아요. 그리고 용도, 집별, 건폐율도 용도 다 배웠고 그 원래 걔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법으로 다 하되 건축법을 손을 댄다면 국토법의 그 기준을 좀 완화를 한다든가 강화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돼요? 된다라고 했을 뿐이지 아직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토법으로 다 해결하라 이 얘기예요. 뭐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개념들은 건축법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토법은 또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축면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여기서 베이스 깔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때 지난주에 대지란 원래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지만 둘 이상의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이용될 수 있다. 그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에 따라 등록된 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대지의 면적은 어떻게 하냐. 대지 수평, 투영 면적, 입체적 면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치면 건축선 들어갔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소요놈이 미달해가지고 양쪽으로 뭐 2분의 1 들어가세요. 소요놈이만큼 들어가세요. 도로 모퉁이에 건축선 들어가세요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한다. 뭐 그 정도만 알아는 못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할 게 없죠, 시험에는. 자, 이 건축 면적이 나온다는 것은 저 건폐율 50%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건폐율이 70%다 그 얘기는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이 70%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70%라는 그 건축 면적의 기준은 외워놔야 되잖아요. 어디 기준으로 할까? 건축물의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하는데 외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축물은 뭘 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요? 건축물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입으로 뱉으려고 공부하는 이 수험생 진짜 100에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그런 개념도 못 외우고 간 사람들 부적입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완전 차별화돼야 되거든요. 기본적 개념을 모세가 정확하게 암기를 창이 버티게 하고 공부한 사람들하고 그냥말로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하고는 시험 나온 점수가 달라져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새 시험은 그렇게 어설프지 않거든, 사실은요. 되게 하이 레벨도 많이 나오니까 응용을 해버리잖아요. 이 개념, 저 개념, 그냥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막 머릿속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용도 변경 문제인데 용도 변경 문제 속에 옥상 광장 이런 것도 집어넣어버리고 용도 변경 허가받으라 뭐 복수 용도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그다음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니까 그 외벽으로 된 건물은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이지만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외곽 기둥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외벽 두께가 30cm면 15cm는 포함되고 15cm는 제외되고 이렇게. 그런데 첨화나 차양 등이 외벽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이거 예전에 막 그림 그리고 막 했잖아요. 그림 그리고. 근데 명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요. 시험은 여기서 이런 데 나올 때 막 그림 그려서 내지를 않아요. 활자로 나옵니다. 글로 나와요. 그 문장을 잡고 어디를 틀리게 했을까 하고 익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은 이해를 도우려고 초보일 때 하는 거고 사실은 문장을 자꾸 내 걸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물 지을 때 왜 첨화나 차양 등을 외벽 바깥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첨화, 차양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몇 미터까지는 괜찮다. 1m. 한옥으로 지을 때는 2m. 그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첨화, 차양, 부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 나오죠. 첨화가 튀어나왔다면 그 첨화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끝부분부터 다음에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첨화 끝에서 안쪽으로 일정 거리 후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 해놓고 자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 어디 갔어? 또 나오나? 요거 맨 끝에부터. 보통은 이게 전통 사찰 나오죠 지금. 사찰은 첨화가 쉽게 말하면 4m까지만 나오면 그 첨화 끝에서 4m를 두른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 들어가니까 첨화 차양을 4m까지 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저 축사는 몇 미터? 3m. 저런 건 시험 잘 안 되니까 여태까지는. 저 한옥부터. 한옥은 몇 미터까지? 2m. 그래서 한옥은 첨화를 2m까지 길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옥을 지을 때 첨화를 외벽 중심에서 2.5m를 뽑았다. 2m를 뺀 50cm 그 부분이 바로 건축 면적, 건폐율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건축사가 건축을 설계를 할까요?
건축사들은 건축법이 1차, 2차 과목이 다 들어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들은 얘들 건축사 그냥 일반 사무 보조원도 알아요. 이런 것들. 실제 계속 걔들이 훈련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옥을 딱 설계할 때는 외벽에 중심이 있으면 설계 딱 볼 때 2m까지만 딱 나오게끔 설계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건폐료가 아무 관계없으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한 그게 길게 내게.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거 설치해도 그래도 차양 같은 걸 한 2m까지는 설치를 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다 이게 2m까지. 그 다음에 그 밖에 건축물이 몇 미터라고? 1m. 그러니까 보통은 처마 차양은 몇 미터까지 괜찮다? 1m. 자, 그 다음의 경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건폐율 적용할 때 얘들은 전부 빼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암기도 아니 어차피 그대로 지문을 주고 뭐 산입한다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밀히 보면 다 보여요.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부분은 지표면에서 1m 이하의 이런 창고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1m. 처마도 1m. 바깥으로 1m. 밑에서 1m.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 차량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행 이런 말들을 익숙하셔야 돼요.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출입구 상부. 자,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말들 나오죠. 쟤들은 전부 다 건폐율 적용할 때 건축 면적에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바닥 면적이어야 지문이 나와요. 지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보통 바닥 면적이어야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저 바닥 면적은 층별로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뭐 건물이 뭐 이렇게 반듯하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별별 건물이 다 있어요. 올라가다가 좁아지고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 면적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 층 바닥 면적 전체를 합쳐서 연 면적이란 말을 쓰는데 2개 동 이상의 여러 개 동을 지을 때는 연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시험에 하나의 대지에 2개 동, 3개 동 건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은 건물 각 동마다 적용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건폐율 70%면 2개 동 건물 지을 때 한 동도 70%, 요 동 나동도 70%, 140%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의 대지에 건물을 3개 동을 지어도 3개 동을 다 합쳐서 70% 넘지 말아요. 용적률 250%다 3개 동을 다 합쳐서 연면적이 2.5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각 동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도 낸 적이 있어요. 자, 바닥 면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축물의 각층이란 말 나와야 돼요. 그죠? 건축 면적은 각층이란 말 안 나오잖아요. 가장 넓은 부분이 건축 면적이 되니까 각층 또는 일부로서 기준은 똑같아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상구에게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애들이 밑에 박스에 안애들이 시험에서 툭툭 던지잖아요. 여러분 저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이라 해서 제가 캔티레버식 건축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월드컵 조형물 같은 거. 저런 것들 지을 때는 지붕 끝에 지붕 끝에서 몇 미터를 안쪽을 1m 후퇴하고 남는 부분만 바닥 면적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몇 미터를? 1m를. 여기는 1m만 기억하면 되겠지.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이다. 뜨는 순간 몇 미터만 기억하면 된다. 1m. 어차피 기당 아니다. 뭐 1m다, 2m 이렇게 장난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에 노대라고 아파트 발코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몇 미터까지 괜찮다?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에 산입한다. 아따 복잡하다.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내고 뭐 2m를 곱한 값, 3m를 곱한 값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 되죠. 그야말로 건축물에 발코니 같은 거 설치할 때 1.5m만 나오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연면적과 무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발코니를 만약에 3m를 뽑았다. 1.5를 뺀 나머지 1.5m는 바닥 면적에 산입돼서 연면적에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공간 줄어들어야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필로티 정하면 워낙 쉬운 거니까 이제 그렇죠? 필로티를 해가지고 저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쓴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청수에 산입하지 않고 높이에도 산입하지 않아. 다 뺀다. 이렇게 알면 돼요. 필로티로 지은 상태라면. 그래서 연면적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다락 있죠, 다락. 다락은 층고가 몇 미터 이하일 때만 1.5. 경사지붕 형태로 지은 그냥 최상층, 여기서 넣은 다락을 1.8m 이하일 때는 그 다락 부분은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락은 딱 외워놓고, 그 다음 나머지 간단하게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바닥 면적에 넣어야 돼, 빼야 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용적률 적용할 때 다 빼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적률 300% 할 때 저런 걸 다 포함해버리면 실제 공간 줄어들거든요. 다 빼줍니다. 그래서 다락은 설치할 때 우리 복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1층 봐봐요. 1층 업체들 계속 바뀌는 거 알죠? 여기 계속 바뀌어요. 분양 다 해먹고 또 딴 놈 들어오고 딴 놈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다 오피스를 분양하고 할 때 무슨 도시형 생활주택 또 뭐 생활용 숙박시설 분양할 때 전부 다 복층형이란 말 나오잖아요. 복층이랑은 다 다락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을 안다는 얘기지. 다락은 층고가 몇 미터 이하로만 설치한다. 1.5m. 그래서 보통 복층에 올라가면 보통은 허리 구부립니다만은 꼿꼿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예외죠. 1.5m 이하면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워낙 간단한 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잘 봐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 다 저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얘기는 용적률과 전혀 무관하게 허용하는 시설들이에요. 저런 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리모델할 때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를,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할 때 단열 타일 같은 거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최신.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니까. 그러면 그 마감재를 설치할 때 그 부분을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 다 초과해버리잖아요. 그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연면적은 뭐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 연면적, 즉 용적률 적용할 때 연면적에 빠지는 거 네 가지가 있죠. 첫째, 지하층. 두 번째, 피르트리 주차장 부분. 그 다음, 뭐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오네, 이게. 요 네 가지. 뭐, 이거를 또 지지피대 뭐 이래 외우는데,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 진짜 그런 것도 제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지하층하고 지상층이라도 왜 주차용으로, 부속 용도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들은 용적률 빼주는 건 알잖아요. 피난안전구역 30개 층마다 하나 설치하라고 그랬잖아요.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은 당연지사 용적률 적용할 때 빼줘야 대피 공간도 만들고 피난안전구역 만들 텐데 안 그래요? 빼주겠다. 그거 설치해라. 너희들 돈 들여서 그 얘기예요. 자체 발전시설 설치하고. 그래서 대가리 안 따도 오케이? 높이 구하시오 할 때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들어가는데 1층에 3m 높이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어. 야는 포함해요? 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부분하고, 우리 그 건축물의 층고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층고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바닥에서 바닥까지가 층고요. 깔끔하다. 깔끔하다. 복잡한 걸 막 겁나 깔끔하게 만들어버려요. 바닥에서 바닥까지를 말하고 막. 뭐 무슨 바닥 이상한데 듣다 보면. 자,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의 윗면, 어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로 말한다. 아랫면으로 해서 시험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방에 그림 그려서 그냥 저런 용어를 익숙하셔야 돼요. 아랫면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방의 바닥 구조체 어디부터? 윗면.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가 층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게 층수라는 게 있고, 얘는 이제 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층수부터 내가 간단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5층짜리입니다. 7층짜리입니다. 층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옥탑 등을 설치했어.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 8분의 1 이하인 것. 자, 건축 면적의 옥탑 등의 면적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인 것. 여기까지만. 이하인 것. 자, 어디 갔어? 지하층, 여기, 그치. 가면.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이렇게. 이걸 끊어야 돼, 일단 요거는. 지하층은 당연히 빠지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옥탑 등을 설치했을 때, 층수 산정할 때, 자를 넣냐, 빼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자,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물 지었다고. 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탑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가 이제 층수에 넣으면 6층, 안 넣으면 5층짜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차피 승강기탑 등등은 바닥 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옆면적은 다 빠집니다. 무조건 빠집니다. 옆면적. 아까 얘기했죠? 호호. 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등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은 층고가 몇 미터 이하일 때, 1.5m 이하일 때만 산입하지 않는다. 옥탑 등은 바닥 면적은 다 빠져요. 그 얘기는 옆면적 계산을 다 빼자. 이거 무조건 빼죠. 문제는 층수 산정할 때 어떡하냐. 자, 지금 층수 산정이란 말 나왔죠? 층수잖아요, 지금. 건축 면적이 100평이다. 옥탑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그럼 얘는 층수에 넣어요, 빼요? 8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얘가 예를 들어서 20평이야. 5분의 1이죠. 8분의 1 넘죠. 그럼 층수에 산입을 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건축을 할 때 건축 사무실에서는 설계를 뽑겠죠. 저 옥탑 등을 설치하고 승강기탑, 계단탑 설치할 때는 저런 부분은 용적률, 연면적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건축주 사장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만 해야 층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돼서 빠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얼마 이하일 때? 8분의 1 이하. 하고 승강기탑 등이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이 있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뭐 10층, 뭐 15층, 아니, 15층이 더 낮구나. 10층, 8층, 6층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가중 평균한 층수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 하냐?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본다. 건물 하나의 건물인데 10층, 8층, 6층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지어요. 그럼 이 건물은 10층짜리 건물. 자, 여기 층수예요, 층수. 자, 지금부터 이제 높이로 가는 거예요, 높이. 높이. 알았다. 이 부분이 이제 고등수학이 나오더만. 고등수학이. 이런 거는 이제 미국 MIT 공대에서 푸는 정도 레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교육 제도가 잘못됐지 MIT 공대 다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건 높이입니다. 높이. 뭐 너무 길어서 좀 내기는 그렇고,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낸 거예요.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내는 거, 여기서 이거 잘라가지고 지문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르면 충분히 사이즈가 나오니까 통째로 무식하게 이렇게 내지는 않죠. 얘는 조금 무식한데 그래서 본질만 한번 볼게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 얘들 나오죠 지금.
옥탑 등으로 수평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 얼마?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만 어디에 산입한다? 높이에 산입한다. 아이고야. 내가 MIT 공대 문제를 했잖아요. 이해 가요? 안 가. 우리가 또 수학 이런 거 싫어했잖아요. 물리, 수학 이런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수학도 싫어했는데 국사, 세계사, 경제 이런 걸 좋아했나? 국어, 한문 이런 거 그것도 싫어했잖아요. 결론은 공부 자체가 싫어했죠, 우리. 얼떨결에 학원에 와서 중개사 시험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책이 6권이야. 전부 다 법률이야.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석 달 동안은 갈등을 하루에도 10번씩 했을걸요. 고스톱을 학원 가 말어. 그러다가 5월달쯤 돼가지고 너무 멀리 와서 얼떨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동네 소문 다 나버렸고 뭐 그래 된 거지 뭐. 자, 높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자, 지표면에서 상단까지가 높이단 말이에요. 3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옥탑 높이가 자, 이게 10m입니다. 자, 계산해 봅니다. 자, 전체 건축 면적이 100평입니다. 옥탑 면적이 20평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높이는 몇 미터짜리? 자,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여야 돼, 일단은. 그죠? 그럼 8분의 1보다 크면 높이 산입한다는 얘기지. 5분의 1이잖아요.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40m입니다. 오케이.